자,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로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그 국정농단 시즌1의 의지를 잇겠다라는 확실한 인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과거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그리고 또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그 정호성을 시민사회 수석실의 3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다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문고리 3인방, 그러니까 박근혜를 만나는 약속이라든가 또는 박근혜에게 전달할 어떤 서류들까지도 모두 이 3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다라고 해서 붙은 별명이 문고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3인방 중에서 특히나 다른 2명을 모두 합쳐서도 그 전달량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박근혜와 아주 긴밀히 소통을 해왔던 측근 중 최측근인 자가 바로 정호성이죠. 박근혜가 국회의원일 때부터 복심으로서 함께 해오면서 뭐 연설문을 작성을 한다든가 또는 뭐 기록 정무기획도 맡아서 처리를 해왔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문을 작성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민간인인 비선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연설문을 이걸 수정을 해서 건네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었고, 그 심지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에도 개입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비선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대화 녹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정호성 녹취록이 발견이 되면서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사람,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혐의로 그 끝내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던 범죄자죠. 그런 그가 윤석열 정권 임기 첫 해였던 22년 12월에 다름 아닌 수사기소를 했던 당사자인 윤석열에 의해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복권을 받는 어이없는 일에 더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주고서는 이젠 요지까지 불러들여 앉혀놨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자기 부정이자 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심판마저 업신이 여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거 여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쏟아진다라고 해요. 도대체 대통령실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모르냐? 나도 알겠는데 그가 하필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으로 주요 업무로 배정받은 것이 뭡니까? 민원을 받고 국민 제안을 접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잘 보세요. 문고리 3인방으로의 역할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는 여러 청탁 민원 등 이 박근혜 때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 이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이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얘가 그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출중하다, 그러면서 전과 경력자를 우대하겠다라는 거죠. 총선에 패배해놓고서 과거 국정농단의 그림자를 다시금 기용한다라는 거, 웃기지도 않은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을 들이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포장지를 열심히 싸매더니 결국 그 안에는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폐기물들을 아주 잘도 모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권 막바지의 신호라고도 보여진다라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박근혜에게 남아있는 그 집토끼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망하게 자기 부정까지 감수하겠다라는 건데, 전 이게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국정농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다수 국민의 여론에는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다시 국정농단이 터진 것이니 이건 윤석열이 탄핵의 길로 스스로 뛰어든 거라고 봅니다. 결코 일반 중도층까지 포함한 다수의 국민 여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